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투자 박코치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기이한 습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매일 아침 물구나무를 섭니다. 요가 매트 위에 거꾸로 매달린 채 세상을 뒤집어 봅니다. 남들이 위라고 부르는 곳을 아래로, 아래라고 부르는 곳을 위로. 군중이 환호할 때 등을 돌리고 군중이 절망할 때 손을 내밉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빌 그로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최고 투자 책임자, 월스트리트가 채권왕이라 부른 인물입니다. 2003년 그가 굴린 돈은 3,600억 달러, 3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비밀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천재적인 예측 능력? 남들이 모르는 정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미래를 점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올바른 예측이 따라온다. 그 순서를 거꾸로 하는 자들이 시장에서 무너진다. 오늘 저는 이 채권왕과 또 한 명의 거인을 함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빗속에서 택시조차 잡지 못했던 한 남자. 그가 만든 회사는 지금 5천억 달러를 움직입니다. 이 두 사람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통장을 다루는 머리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함께 거꾸로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계산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얼마나 오를까? 수익률이 몇 %지? 1년에 얼마 벌 수 있을까? 대부분은 여기서 놓칩니다. 거인들은 정반대 방향에서 출발했습니다.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의 창업자입니다. 그의 1번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벌어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이게 1번입니다. 왜 손실이 먼저일까요? 숫자가 증명합니다. 50% 손실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80% 손실을 회복하려면 무려 400% 수익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절반을 잃으면 2배를 벌어야 겨우 본전입니다. 5분의 4를 잃으면 5배를 벌어야 본전입니다. 큰 손실은 회복이 아니라 퇴장을 부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손실은 단순한 마이너스가 아니라 복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 720년, 인류 최고의 두뇌라 불리던 아이작 뉴턴. 그가 남의 회사 거품에 뛰어들었다가 2만 파운드를 잃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입니다. 뉴턴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인류 최고의 두뇌가 시장의 광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뉴턴보다 영리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패턴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을 쫓다가 손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실을 먼저 막고 그 다음에 수익을 쌓았습니다. 순서가 정반대였던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 순서를 뒤집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첫 번째 통찰로 들어갑니다. 예측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빌 그로스는 1944년 오하이오의 평범한 공업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듀크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던 그는 졸업반 때 빗길 교통사고로 두피가 찢기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영상에 갇혀 지내던 시간에 그는 에드워드 소프의 블랙잭 카드 카운팅 책을 읽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운이라 불리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계산 가능한 확률이다. 1966년 그는 단돈 200달러를 들고 라스베이거스로 갑니다. 부모는 하루 만에 다 잃고 돌아올 거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 16시간씩 블랙잭에 매달렸습니다. 4개월 후 주머니에는 2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200달러가 2만 달러가 됐습니다. 50배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가 카드 테이블에서 배운 3가지입니다. 첫째, 리스크 분산. 자본금이 떨어지면 끝이다. 좋은 배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둘째, 리스크 측정. 확률이 유리할 때 크게 베팅한다. 셋째, 감정 통제. 한판 트레이드 베팅은 자본금의 일부로 제한한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 3가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대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분산, 기대값, 그리고 감정 통제. 그로스는 카지노에서 투자의 본질을 먼저 배운 겁니다. 결국 그가 채권왕이 된 비밀은 거꾸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남들이 채권을 따분하다고 묻어둘 때 그는 채권 안에 숨은 확률 게임을 봤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같은 자산도 완전히 다른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통찰입니다. 작은 차이에 끈질긴 축적입니다. 1972년
살로몬 브라더스의 두 경제학자가 책을 한 권 냅니다. 수익률 곡선의 내부. 이 책의 첫 문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채권 수익은 한 푼 한 푼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해한다. 핵심은 복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2%일 때는 재투자를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6%로 20년 넘게 재투자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빌려준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이걸 그들은 이자에 붙는 이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2%와 6%. 숫자로는 4%포인트 차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20년 후엔 운명을 가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놓칩니다. 작은 차이를 무시하는 자가 결국 큰 차이에 당합니다. 이 진실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그로스입니다. 그는 거리를 걸을 때마다 동전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자기가 1초에 버는 돈이 그보다 훨씬 많은데도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 푼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결국 천냥을 잃는다. 복리도, 캐리 수익도, 인생도 작은 차이에 끈질긴 축적일 뿐이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로스는 정크본드 같은 화려한 고수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스크는 거의 없으면서 캐리 수익이 조금 높은 채권을 끈질기게 찾았습니다. 모기지 채권은 재무부 채권보다 약 2% 높은 수익을 주었습니다. 이 2%를 30년간 수천억 달러 규모로 쌓으면 그게 채권왕입니다. 인생도 투자와 같습니다. 하루에 1%씩 나아지는 사람과 그대로인 사람. 1년 뒤엔 천지 차이가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2%를 매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무시한 작은 차이가 20년 후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세 번째 통찰입니다. 감정은 가장 비싼 마약입니다. 그로스의 사무실 책상에는 흑백 사진 3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이들을 자신의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그중 한 명이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리버모어는 1920년대 최고의 투기꾼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증권사에서 주가를 칠판에 적는 급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가의 패턴, 즉 모멘텀을 읽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1907년 패닉 때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100년 전 1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가 평생 몇 번 파산했는지 아십니까? 8번입니다. 인간 심리를 가장 잘 읽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 8번 무너졌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잃을 때는 오직 내가 세운 규칙을 어길 때뿐이다. 시장에서는 냉철했지만 사생활에서는 감정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1940년 그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놓칩니다.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고만 합니다.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로스가 매일 이 사진을 보며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규칙을 지켰는가? 빔코의 옵션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에게 감정이란 매우 비싼 마약과 같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2002년 10월 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로스팀은 달랐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았습니다. 약하지만 경제는 성장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GDP는 미약하게 성장했고 빔코는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군중은 폭락의 공포로 폭등의 탐욕으로 반응합니다. 저희는 같은 사건을 데이터로 봅니다. 그 차이가 수익의 차이입니다. 리버모어는 감정 통제를, 바로크는 인내를, 모건은 시스템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는 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러러본 사람들의 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손실은 시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때문이었습니까? 시장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네 번째 통찰입니다. 거인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먼저 설계합니다. 이제 빗속의 남자 슈워츠먼으로 돌아갑니다. 1987년 4월 보스턴. 그는 폭우 속에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20를 흔들었지만 3번 거절당했습니다. $30를 제시하고서야 겨우 합성했습니다. 불과 2년 전 그는 리먼 브라더스에서 세계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들고 차 문을 열어주던 삶이었습니다. 블랙스톤을 창업한 지 18개월. $10억 펀드를 목표로 했지만 수없이 거절당했고 업계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공항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그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갈림길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한다. 오늘날 블랙스톤은 5천억 달러를 운용합니다. 투자한 기업들이 고용하는 직원만 50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핵심 엔진이 뭐였을까요? 화려한 금융공학? 특별한 정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블랙스톤의 투자 회의는 독특합니다. 투자를 제안하는 팀은 먼저 강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부터 설명합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최악의 경우 얼마를 잃는가?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시니어 파트너는 반드시 발언해야 합니다. 침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악마의 변호인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그 거래를 공격합니다. 슈워츠먼이 직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지 못한 문제는 시장이 찾아낼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돈을 투자한 후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1980년대 역사상 가장 큰 레버리지 바이아웃 나비스코 거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모펀드가 뛰어들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슈워츠먼은 물었습니다. 이 가격에 사서 돈을 벌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그게 실현될 확률은? 실현 안 되면 얼마를 잃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확률은 낮고 실패하면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경쟁사가 거래를 따냈고 몇 년 후 그 거래는 큰 손실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기는 거래가 사실은 패배였던 겁니다. 여기에 거꾸로 사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기려고 베팅합니다. 너희는 지지 않으려고 포기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자본을 지킵니다. 수익은 통제할 수 없지만 손실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찰입니다.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먼저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살지에 집중합니다. 슈워츠먼은 정반대입니다. 언제, 어떻게 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출구 전략 없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투자를 검토할 때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3년 후, 5년 후 이 자산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전략적 매수자인가? 다른 투자자인가? 아니면 기업 공개인가? 명확한 출구가 안 보이면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사지 않습니다. 2000년대 후반 한 대형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질도 훌륭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슈워츠먼이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나중에 팔 때 누가 이걸 살 수 있을까? 팀은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슈워츠먼은 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한다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희망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래 구조를 바꿨습니다. 큰 덩어리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샀습니다. 나중에 팔 때 더 많은 매수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는 큰 성공을 거뒀고 매도도 순조로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유동성 리스크를 입구에서 막은 겁니다. 1990여 년 LTCM을 기억하십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이 240배 레버리지로 만든 펀드입니다.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을 하자 채권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 무너졌습니다. 결국 36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투입됐습니다. 출구를 설계하지 않은 천재들의 최후였습니다. 인생도 투자와 같습니다. 시작할 때 끝을 그려본 사람과 일단 들어가고 보는 사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끝을 먼저 그린 사람만이 안전하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두 거인에게 배운 것을 정리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생각 세 가지입니다. 하나, 얼마 벌까부터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거인은 얼마 잃을까부터 계산했습니다. 50% 손실은 100% 수익으로만 회복됩니다. 둘, 작은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2%와 6%의 차이가 20년 후 운명을 가릅니다. 셋, 시장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리버모어는 8번 파산했습니다. 진짜 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쌓아야 할 자산 세 가지입니다. 하나, 관점이라는 자산입니다. 그로스는 매일 거꾸로 섰습니다. 군중과 반대로 보는 훈련을 매일 하십시오. 둘, 규칙이라는 자산입니다. 안판 트레이드 베팅은 전체 자본의 일부로 제한한다. 이 한 줄이 그로스를 30년 살아남게 했습니다. 셋, 출구라는 자산입니다. 무엇을 살지가 아니라 언제 팔지를 먼저 적어두십시오. 이제 이번 주 행동 세 가지입니다. 하나, 지금 보유한 자산 하나를 골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얼마를 잃는지 숫자로 적어보십시오. 둘, 매일 흘려보내는 나만의 2%를 하나 찾아내십시오. 운동이든 공부든 저축이든 작은 차이를 오늘부터 쌓으십시오. 셋,
다음 투자 결정에 출구 한 줄을 미리 적으십시오. 언제, 어떤 조건에서 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점검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나는 수익을 먼저 계산하는가? 손실을 먼저 계산하는가? 둘, 나의 마지막 실패는 시장 때문이었나? 나 때문이었나? 셋, 나는 끝을 그리고 시작하는가? 일단 들어가고 보는가? 이 3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숫자 5개로 압축하겠습니다. 200달러. 크로스가 라스베이거스로 들고 간 돈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30년 년 10%. 그가 지킨 것은 화려한 공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규율이었습니다. 8번. 현재 리버모어가 파산한 횟수입니다.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00% 대 400%. 50% 손실과 80% 손실을 메우는 데 필요한 수익입니다. 손실은 회복이 아니라 퇴장을 부릅니다. 5천억 달러. 빗속에서 택시도 못 잡던 남자가 지금 움직이는 돈입니다. 갈림길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이 모든 숫자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부를 쌓고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부를 빼앗깁니다. 이 법칙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중과 같은 방향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서서 다른 풍경을 보고 있습니까? 이번 주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다음 투자나 결정 앞에서 얼마 벌까가 아니라 얼마 잃을까를 먼저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 한 줄이 여러분을 거인의 줄에 세웁니다.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는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키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구조의 첫 줄을 함께 적었습니다. 거꾸로 서서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가치 투자 박코치였습니다.